그럼 우리가 테스나 그러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메모리 분야, 요 분야에서 상당히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업체가 바로 이 테스나 이 업체인데요. 그냥 테스나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웨이퍼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패키지 테스트라든지 어떤 반도체 칩이 나왔을 때 야, 얘가 이게 불량품이니 아니니를 갖다가 테스트 외주라는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테스나입니다. 근데 여기와 연결된 종목군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바로 삼성전자의 방향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는 어디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먹고 살 먹거리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미 아실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됐죠. 2030년 2030 프로젝트에서 삼성전자가 바로 비메모리 분야에서 1위를 하기 위한 광폭 행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텔의 CPU의 위탁 생산 이거를 따냈고요. 더군다나 구글과의 협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일부 남북 테마주도 좀 올라갔고요. 또 최근에 물건 사지기 하면서 음식도 올라가고 다 좋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다 내려가면 올라가고 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말 그대로 롱텀으로 길게 보는 종목군단들은 바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133조를 투자를 한다니까 여기와 관련돼서도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잘 몰랐던 TSMC라고 하는 대만의 업체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향후 비메모리 분야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봐가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항상 먼저 보셨을 때 월봉의 그림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이 테스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돼서 소위 팹리스라든지 파운드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위 CIS, 소위 카메라, 이미지 센서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매출이 크게 증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5G, RF 통신 칩과 관련돼서도 역시 매출 증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기 나타났습니다. 월봉이 누차겠죠. 항상 이게 추세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것이 동학개미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거꾸로 매매하는 경우가 좀 생겨나고 있죠. 그것을 역시 추세를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그냥 많이 빠졌으면 대충 들어가고 많이 올라갔으면 인버스 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첫 번째 공부는요. 이 추세를 보면서 매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가 결국은 경기 사이클을 대변하기 때문이죠. 역시 경기 사이클의 호조가 나타나는 것이 월봉에 나타나기 때문에 모양새가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요. 먼저 추세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밑에 항상 대장주 종목군들은 추세가 크게 살아갔을 때 이렇게 마틴이 밑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하나, 저는 항상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지론을 갖고 강의하는데요. 이게 120선과 204선이 밑에서 받쳤을 때 이게 경기 사이클이 꾸준하게 호재가 되면서 내려오면 뜨고 여기도 내려오니까 뜨죠. 여기도 길게 볼까요? 내려오면 뜨고 내려오면 뜨고 또 올라가다 또 내리면 또 뜨고 계속해서 그런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나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매수의 중심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주말에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여기 육각형에서 보면 역시 전체적으로 매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거의 70% 가깝게 67% 이상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은 계속해서 보시면서 매매 플레이를 하신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테스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큰 손들의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주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거의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소장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의 이 핵심주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종목들도 사실 그런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먼저 국책 사업과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좀 일본과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물론 요새 다소 약간 개선되는 모습들도 일부 보여주고는 있지만 역시 이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무게중심에 떠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당관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이런 장세 쪽 패턴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반도체 쪽도 그렇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상당히 프로세스 케미칼과 관련된 이런 매출의 증대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도 보시면 그 서버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강한 거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이 3강 회사들이 전부 다 이 소위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증설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규모 서버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ENF 테크놀로지가 바로 여기에 케미칼 증대와 관련해서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은 항상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오늘은 제가 주로 이 흐름을 좀 볼게요.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물론 그냥 간단하게 혹시 또 소위 최근에 개인 투자가들이 동학 개미달에서 많이 들어왔을 수 있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항상 모든 주식은 사이클 탑니다. 여기는 경계 수축이거든요. 이때는 이익이 감소하는 시기니까 이때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에 있죠. 역시 합격 도장도 찍고 있고요. 첫 번째 성공하고 싶으면요. 1번만 보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월봉을 먼저 보시면서 추세로 해야 됩니다. 이때는 아무리 잘해도 깨질 가능성도 없고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눈 감고 찍어도 마지막 꼭지만 아니라면 올라갈까 싶은데 바로 ENF 테크놀로지가 현재 흐름에 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모양을 보시면은 역시 밑에 마틴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110과 240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역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 패턴의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횡보하다가 기간과 그때 매수 힘입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을 보면 누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볼 때 월봉을 보시고 특히 이렇게 110과 240이 하락해서 꾸준하게 받치고 있는 이런 종목에 비중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쪽을 봤다면 이제는 좀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또 틀어볼까 하는데요. 요즘 뭐 전기차 배터리 쪽은 포스트 반도체로 분류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를 갖고 나오셨는데 궁금해지는 게 왜 LG화학이 아니라 이 종목을 선정을 하셨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뭐 우리 앵커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2차 전지 섹터 그러면 LG화학을 꼽죠. 뭐 대표적인 업체가 LG화학,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기타 등등 주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전 세계 시장에서 마켓 시어 쪽으로 보면 당연히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주가 흐름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기차 얘기가 나오면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큰 게 왜 그러냐면 마켓 시어는 LG화학이 전 세계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한 10% 가깝게 한 9%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높고 삼성 SDI는 아직까지는 좀 미약합니다. 등수도 한 5등, 6등 정도에서 한 3%대, 4%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LG화학은 이름에서 풍겨지듯이 이 2차 전지가 차지하는 그 매출의 비중이 전체 화학본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진다서 회사의 전체 이익이 막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 SDI는 전체 마켓시어는 작지만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단 움직였다면 삼성 SDI 이런 종목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종목 말고도요. 지금 이제 대표성으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차 전지 섹터는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상승한 거 아시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는 엔진차가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부품수가 월등하게 작다라는 겁니다. 부품수가 작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고장도 적게 난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굴러다닐 때 대세는 결국은 이 전기차가 현재로서는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보통 테슬라 많이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자동차 그러면 또 많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어디입니까?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압도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가
아시다시피 전기차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폭스바겐이 지금 기존의 자동차 이쪽도 전부 다 전기차 쪽 옮겨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쪽 섹터는 꾸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리품만 팔면 됩니다. 전기차 관련주로 그러면 뭐 삼성, SDI나 LG화학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주로 있으니까 같이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만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냥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요. 월봉과 딱 두 가지만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가다서다인데요. 우상향하죠. 특히 얘는 이렇게 기간주는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간주를 받았을 때 여기도 보시면요. 이렇게 많이 누우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원차트 법칙이라고 하는데 옆으로 누운 다음에 이제 뜨기 시작하고 있고 역시 월봉의 합계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틴의 구간도 역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금은 뜹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뭐 나왔으니까 한번 카카오 같은 거 한번 잠깐만 볼까요? 그래야 더 여러분들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월봉이 합격이고요. 보시면요. 이렇게 다음은 뜹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아마 거의 한 60일 평선까지 얘기할 텐데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는요. 그 60일 평선보다는 이렇게 110과 240 다음은 뜨고 다음은 뜨는 이런 패턴의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이 좋다 판단됩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죠. 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조언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TS입니다. 실적이나 업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냥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반도체 디램 가격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냥 일반 반도체 디램 가격은 하락했는데 이 낸드 쪽의 이 반도체 분야는 오히려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TSE가 바로 외국인들의 러브콜 속에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바로 서버용 낸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올레드 장비 쪽에서도 꾸준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잠깐 그래프 잠깐 보시죠. 자, 역시 가장 기본은 추세입니다. 이 추세는 어떤 사이클이냐? 바로 경기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월봉 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얘는 재무제표 분석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보면은 가치주보다는 미래 성장주가 굉장히 강한데 미래 성장성이 바로 월봉의 6개월성이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30년의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월봉이 수익의 첫 번째 원천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마틴 변곡이 되면서 얘가 넓어지는 이런 회사들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급등할 땐 쫓아가지 마시고요. 앞에 직종고 좀 있으니까 밑으로 눌러줄 때 분할해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E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어느덧 마지막 한 종목입니다. 바로 한솔케미칼을 갖고 나오셨는데 한솔케미칼의 투자 포인트도 좀 들어볼까요? 네, 역시 이 한솔케미칼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부장 종목군단들인데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영향이 있냐면 4차 산업 섹터의 소부장 종목군들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한솔케미칼 그러면요 복잡하시면 그냥 딱 한 단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과산화수소예요. 이 한솔케미칼이 제일 많이 만드는 쪽에 대표적인 그 부분이 일명 캐시카라고 하죠. 돈 되는 쪽은 과산화수소 쪽인데 특히 이게 기본의 그 매력 있는 것이 반도체 쪽에서의 과산화수소에 대한 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역시 굉장히 꾸준하게 개선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 차세대 배터리 소재 양산에도 역시 이 한솔케미칼이 나서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미래 성장성을 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상을 보시면요. 주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뭐를 훼손시키지 않았냐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120과 240 훼손시키지 않고 다시 그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점과의 거리도 아직까지 이격이 벌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군단들이 바로 이런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특히 최근에 바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데 종목을 보면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돌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수급이 굉장히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턴이 이미 상승 패턴으로 접어지기 때문에 조만간 이 추세도 결국은 상승 패턴으로 돌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종목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제가 오늘 주로 4차 산업 섹터 종목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제가 TV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가장 많이 종목 중에서 얘기한 것이요. 거의 아마 한 2번 내지 3번 정도 할 때마다 매일 관심주가 바로 NHN 한국사이버이거나 아니면 뭐 카카오이거나 뭐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시대를 한번 바꾸는 종목군단은요. 다시 코로나19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19가 잠잠해서 다시 이것이 이제 없던 것처럼 돌아간다 하더라도요. 세상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가 발명됐을 때 많은 마부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우리가 마차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인의 알리바바의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창립 기념일이 아닙니다. 바로 직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스에 감염돼서 알리바바의 마인이 이게 사스에 감염됐어? 그럼 이제 앞으로 온라인 쇼핑이 유행했구나. 바로 첫 번째 감염자가 나왔던 그날을 바로 알리바바의 기념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스가 알리바바를 탄생하고 2015년도에 메르스가 바로 쿠팡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과연 이것은 무엇을 탄생시킬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온통 관심은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들 여기다가 비중을 두시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적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오늘 첫 만남 너무 즐거웠습니다.